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분들입니까? 이 유형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에 한두 개는 될 거예요. 진실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십 년의 생각, 철학, 그리고 가치관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물려받았고 그거를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이들한테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처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핵심은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조차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상속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용기를 상속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네. 호기심 유전자입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비트코인이나 전기 자동차나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때 아유 이거 뭐야 두려워, 아유 읽기 싫어, 기사를 봤을 때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안 봐, 넘어가. 그리고 기사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면 그때서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호기심이 유전자라는 것이고요. 최근 200년간의 혁신 역사를 잠깐 쭉 한번 훑어볼게요. 1769년 영국 사람이에요. 최초의 증기 엔진 자동차 발명했는데 그 당시에 와 이거 사람 죽이는 기계다. 여러분 1800년 전이에요. 1800년대 전. 그러니까는 다 두려워해서 사용을 금지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영국에서부터. 최초의 증기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형태였어요. 굉장히 컸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정부가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영국 정부의 문제였던 거죠. 1801년 또다시 영국의 광산 기술자가 새로이 증기 승용차를 만들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거예요. 영국이 너무 혁신이 빨랐던 거예요.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03년에 바퀴를 바꿔서 최초의 기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최초의 기차예요. 언제 나왔다? 180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조지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발명을 하고 완전히 큰 사업에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철도 시대가 열린 겁니다. 1825년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또다시 영국 사람이에요. 1876년 이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전화기를 발명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우 행운하였다. 학부모로부터 실험실과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미친 발명을 하는데 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부모들이 도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야 이거 미친 거 왜 해? 막죠. 굉장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1876년 처음 나왔던 전화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 해 1877년 미국 에디슨이 축음기 음악을 발명하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악은 바로 에디슨 아저씨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그 후 2년 후에 전화 송신기를 개발합니다. 똑같이 에디슨이에요. 자, 참고로 에디슨은 초졸도 아닙니다. 학벌 제일 딸리는 사람이 발명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 이분이 인류 발전에는 최고로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1880년 전등을 발명하고요. 그 다음에 82년 발전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인이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을 하고 88년 영화를 또 발명합니다. 에디슨이. 그 당시에 이제 88년도에 그레임 벨이 전화선을 깔면서 대륙 횡단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명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조지 코닥 필름 만드신 조지 이스트만, 미국입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와서 발명들을 엄청 하기 시작해요. 자, 1896년에 만들어진 이 회사가 여러분 보시는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 미국 인구조사하는 기계를 만든 IBM, 그 원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TMC, Tabulating Machine Company. 그게 1911년 이름을 바꿉니다. CTR로, Computing Tabulating Recording. 그게 24년도에 IBM으로 바뀌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IBM의 시작이에요. 이제 넘어갔네. 그 다음 요거는 뭐 이제 그 자세한 뭐 내용들이니까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 마르코니가
또 영국에 건너가서 모르스 부호를 무선 전신을 발명하게 되죠. 아이폰이 계속 혁신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화기나 모르스 부호에서 그 내용들 있고요.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많죠. 이게 어디서 시작했느냐, 바로 에디슨 아저씨 때문에 1900년도 사진이에요. 대량 아파트 건설이 결국 에디슨 덕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상식이 하나 생기신 거고, 그 후로 3년 뒤에 라이트 형제가 미국 친구들이 또 비행기를 발명을 해요. 영국의 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발명을 이끄는데, 이게 왜 됐냐면 발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미국의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여러분 보실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년 뒤에 미국 포드, 헨리 포드 아저씨가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을 만들면서 완전히 미국이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 영국에서 만든 탱크. 원래 이 탱크가 왜 이 탱크인지 아세요? 워터 탱크, 물 탱크를 담는 것처럼 해서 그 당시에 독일 놈들한테 이 탱크가 탱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워터 탱크처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탱크 때문에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발명 때문에. 그리고 이 텔레비전 만든 아저씨예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1925년도에 만듭니다. 거의 좀 이렇게 마네킹 같은 거 들고 투영하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암호 해독을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독일군과 싸우면서 세계 2차 대전에 썼던 이 영국의 천재가 만든 거죠. 근데 동성연애자라는 것 때문에 영국에서 아주 핍박을 받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어쨌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1939년 바로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 이 논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여기에는 연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39년도에 만나서 하다가 저희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IBM에서 만든 마크1이라고 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 전쟁용으로 쓰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되고, 45년 여기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합작으로 첫 번째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키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2년 뒤에 IBM이 최초의 개인용 PC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해 소련이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우주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71년도 미국 시애틀에서 교사들 3명이 만든 게 스타벅스고요. 자, 여기 보이는 빌 게이츠가 보이죠. 70년대 바로 PC가 나오면서, 원래 난폭 운전으로 여러분 빌 게이츠가 모범생이 아닙니다. 해킹하다가 잡히기도 했고요. 과속하고요. 난폭 운전하고요. 여기 보시면 입건까지 하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여러분들 빌 게이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칭찬하고 하시는데 10대가 범죄자입니다. 굉장히 사고 뭉치였어요. 그리고 20살이 됐던 1955년생이니까 딱 20살 때 2학년일 때 잡지에서 세계 최초의 알테어 8800 그 개인용 컴퓨터, 이제 57년 IBM에서 더 개발된 걸 보면서, 이야, 컴퓨터 시대가 오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잡지 뉴스, 여러분 영어 잡지 뉴스 꼭 보십시오. 한글 뉴스 잡지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잡지 뉴스 보셔야 됩니다.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 인재가 되고 파괴하는 트렌드를 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나온 74년도에 나온 알테어 8800이라고 하는 조립식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거 보고서 75년 바로 그 다음에 둘이 2살 형이에요. 근데 삼촌과 조카 같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재미난 삼아 있는 건데, 빌 게이츠가 사기꾼이에요. IBM을 설득할 때 우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OS가 있다라고 말을 뻥을 쳤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도 시작도 안 한 상태였고요. 이 도스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프로그램을 잘한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하지만 굳이 프로그램에 완전 무슨 미치광이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업가는 어느 정도 뻥도 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똑같은 1년 뒤에 스티브 잡스가 동갑내기죠. 빌 게이츠랑 애플 컴퓨터를 만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트너가 있습니다. 절대 독불장군이 성공하지 못했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이 결국 20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 윈도우가 결국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로 카피를 해서 만든 게 윈도우예요. 그래서 극도로 싫어하게 되죠.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왜 스티브 잡스가 싫어했냐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앞에 보고서 쑥 뒤에 가서 뒤를 똑같이 원래 맥킨토시, 맥 시스템을 카피를 하게 된 거죠. 보시면 이제 80년 7월 이제 대형 컴퓨터 시장을 하게 되면서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파트너로 하면서 이제 엄청 커지게 되는데, 보시면 그 당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수가 15명밖에 안 됐고요. IBM이 완전 무시했어요. 무슨 말이냐? 3대가 부자가 없고요. 스타트업이 15명이 시작하는 게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고, 이 강의를 듣는 10대 아이들은 미래에 5조, 50조 부자가 될 확률이 저희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우고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는 거 알게 되고 영어해서 외국 트렌드를 읽는 3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1. 친구 사귈 줄 알아야 되고요. 2번째, 영어 뉴스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 조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50조, 100조 부자 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불가능했지만 여러분 시대는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